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으로는 ADR 지표를 준비했는데요. 시장은 신중한 모드이고 체감 온도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수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물러줬고요. 하지만 매매하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또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ADR 지표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비교해서 시장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코스피의 오늘 ADR은 93%입니다. 이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균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93%라 하면 하락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들어서 이 지표는 계속해서 100%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94%까지 이렇게 100%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전형적인 강세장일 때는 당연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오늘 하필 이렇게 좀 조정이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 이유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맨 파월의 발언에 코스피가 좀 발목을 잡혔습니다. 간밤에 파월의 발언이 또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둘기도 아닌 것이 매도 아닌 것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엔 좀 애매한 스탠스를 또 좀 보여줬습니다. 항상 신중한 파월의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이죠. 먼저 비둘기적인 발언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관세 인플레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약간 제약적이다라는 발언을 했지만요. 여전히 이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리 정해진 정책 경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특히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인플레 억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10월 전까지 방대한 양의 지표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FOMC 이후에 연설에서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꽤나 고평가됐다라는 발언을 또 더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발언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연설이 또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또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기다, 그린 스캠이다라고 했고요. 바람도 불지 않고 돈만 잃는다면서 트럼프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석탄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는 좀 힘을 더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죠. 연설 이후에 회담을 갖고 또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에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 페이퍼 타이거다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도 현재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하면은 격추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추가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또 방산주가 부각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조방원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방산주 관련해서 또 오늘 나온 재미있는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증권의 의견이고요. 이 방산주 안에서 특히나 UAV를 하늘 위의 블루칩이다라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UAV는 무인기 드론이 대표적이고 조종사나 승객이 없이 원격 조종 또는 자율비행이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드론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평화협정이 이후에 러시아가 오히려 파상 공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드론 공격이 많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드론의 전장 기여율이 이제는 60%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UAV가 대중화의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사이에 드론에 의한 러시아 장비 피해를 좀 나타낸 데이터를 보시면요. 전차, 장갑차, 보병 전투차, 자주포까지 드론에 의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손실뿐만 아니라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UAV의 성장성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UAV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앞으로 변화될 4가지 요인을 또 꼽았습니다. 새로운 대량 생산 체계가 나타날 것이고 군사 전략도 당연히 등장을 하겠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의 재분배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관련해서 드론의 기술, 장비, 부품 조달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공급망이 앞으로 더 다변화되면서 각국에서 자국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UAV 시장 규모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36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32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34년에는 1,572억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국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하나증권에서는 인텔리안테크를 하늘의 통신망과 지상의 거점을 모두 확보했다면서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분별 매출 비중이 해상용 위성통신이 60%대, 지상용이 38%대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상의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내년에는 30% 이상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항공기용 안테나 시장에서 시스템 밸류체인에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파나소닉 계열사와 약 410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유무인 항공기 부품 국산화 시장에서 진입을 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이제 24년을 저점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크게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앞으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대형주에 좀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스몰캡 종목들이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뒤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